갑자기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이 계속 화두를 하나씩 매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효과가 있는 건지 힘들죠. 이걸로 그냥 근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기, 끈기.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끈기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이 최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화두를 풀려고 막 집중하는 끈기 같은 거예요. 끈기. 그래서 끈기라는 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불교에서 온 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데 사진 같은 거 보면 스님들 끈기 있으시잖아. 우리는 잘 못하는 거. 아, 이거 힘들다. 그래서 그게 끈기라는 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방송이니까 원래는 막 그거를 막 머리 쓰고 끈기를 요구하고 막 그러고 싶지가 전혀 않은데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방송 한 해 한 해가 매주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 아, 갈수록 나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구나. 언제 깨닫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런 걱정들 이렇게 되고 오늘은 조금 짧은 하두, 좀 편안한 하두.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하두? 아니야, 쉬어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송 보신 다음에 그게 무슨 쉬어가는 거냐? 장난치냐? 나는 이제 쉬지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좀 편해 보인다. 정전백수라는 화두인데요. 일단은 요거 먼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제가 얘기했지만 조주 스님이 나온 거예요. 이 조주 스님 얘기가 다른 스님들 보면 막 손가락 자르고 고양이 죽이고 막 충격과 공포로 몰아가잖아, 이 제자들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제가 강연을 하면 저 구속되는 거예요. 요새는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가는. 반면 조주 스님은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성격인데 개성이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조주 스님은 좀 그런데 저만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편하다. 얼마나 애잔하고 좋은가. 뭐 그렇게 손가락 자르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목숨 걸고 고양이 잡고 뭐 이렇게 하고 등불 줬다가 부욱 끄고 어두운 데 던져놓고 막 오만 짓을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유명한 화두예요.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 라고 묻자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뜰 앞에 잣나무. 진짜 선문답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 달마 알죠?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냐? 달마라는 건 선종에서는 첫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로 어떤 점에서는 선종을 나름 만든 사람은 육조예요, 육조. 우리가 예를 들면 조선조 시대 때 용비어천가 같은 거 있잖아. 해동 육룡의 나르샤. 그거는 이성계가 잘 되니까 위에 할아버지들 6대가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또 그 정도, 6대 정도 해줘야, 아, 이게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달마라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전설이 된 달마. 우리 한때는 미신이 창궐했을 때 달마도가 수맥에 그걸 잡는다 그래가지고 했었을 때 있잖아. 그리고 어떤 주류 광고의 달마 이미지 있잖아요. 그 달마가 있고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쪽에서 인도 쪽에서 온 달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막 이렇게 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막 기술을 하죠. 그 옛날의 기록에 보면 달마가 두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는 저쪽 페르시아 쪽, 인도 쪽 그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딱 왔더니 정각이라든가 뭐 사찰 지붕을 금으로 도금했잖아. 그거 보고 감탄하는. 인도나 이런 데서는 불교가 힘이 점점 약해지는데, 인도랑 전혀 무관한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불교가 막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사람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모습의 달마의 이미지도 또 있어요. 이제 학자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찾아보죠.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 페르시아적이고 중동 지역적이고 인도 지역적인 사람은 잊혀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달마서부터 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6조, 여섯 번째가 해능이라고요. 해능의 6조 단경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의 역사를 제대로 어떤 텍스트로, 화두 형식 말고 한 사람의 선종 사상가로서 위에 달마까지 계보를 연결하게 만든 그 사람이 궁금하면 6조 단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게 아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점에 가도 다양한 버전의 6조 단경이 있고, 심지어 만화도 있어요. 만화도. 제가 권하는 건 만화 쪽이야. 잘 찾아보면 만화 있어요. 깔끔하다고. 어차피 선불교가 불림 문자잖아. 뭐 텍스트에 뭐 오탈자, 이거 뭐 문장, 여기 요지가 아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했죠. 주인이 됐느냐, 내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살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6조 단경에서 확인해 보려면 만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선종은요, 이 텍스트가 제일 좋은 텍스트야 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건 불림 문자에 어긋나잖아. 문자를 앞에 세우지 않는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거니까 가장 편한 식으로.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 온 뜻인가요? 어느 스님이 물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이 대답이 뭔가. 요 질문은요, 이 조주 스님의 우리가 다루는 이 화두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답은 다 달라. 여기서는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잖아. 어차피 문맥에는 안 맞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을 하는 게 난 나쁘다고 보거든요. 선문답에 익숙해진 거야.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요? 그러면 대답이 달마대사는 동아시아의 불교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직접 와가지고 마음이 중요하다. 경전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네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를 가르치려고 오셨다. 이렇게 대답이 되면 정상적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화두를 많이 보다 보면 뜰 앞에 잣나무 정도 해줘야 화두 같아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방송을 계속 들으시다가 이제쯤은 적응이 되셔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잣나무를 한다.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대화가 되는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왜 왔는가라는 물음인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랑 조주 스님은 다 달마의 후손들인 거야. 그리고 자신들은 달마가 가지고 온 것, 달마가 가르쳐준 마음,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된다. 외적인 사람이든 외적인 건이든 책이든 텍스트든 일체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줬잖아.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자는 그럴 수도 있잖아. 이 조주 스님이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라는 그 뜻이 뭐냐라는 그 어떤 물음이라는 건 선종을 대표하는 물음인 거야. 선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물음인 거예요.
이거는 할아버지, 몇 대째 할아버지 가지고 장난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과감하게 앞에 잣나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 화두는요, 나중에 보면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 서쪽에서 온 까닭은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이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강의 때, 첫 화두 때 충격이 계셨던 분들이 지금쯤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 강연 프로에서 배울 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 화두 하나가. 화두를 가지고 집중해서 풀려고 10년, 몇 년이고 고생하는 수행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쉽게. 언어는 우리를 너무 쉽게 보내고 흘러가게 하잖아요. 관계가 나쁘더라도 자기야 사랑해라는 말로 관계가 미봉되죠, 쉽게. 차라리 첨예하게 아들과 나 사이, 딸과 나 사이, 나와 남편 사이, 아내 사이, 선물도 좀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해서 관계를 미봉하는 것보다 첨예하게 침묵 속에서 문제를 직면하는 게 100배 더 낫다고. 언어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어를 다 안 쓰면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머, 오늘 고객님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 못 하겠지. 모든 거짓말이야. 출발. 언어는. 그래서 우리말 못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순진해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말 너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저거 사기꾼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일단은 요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히말라야 한자로 설장산이라고 불러요. 눈설자를 써서 저장할 때 장자를 써가지고 눈이 저장된 산이다. 히말라야, 산스크리트. 알라야가 중요하다고. 저장. 그래서 외우기가 편하라고요. 나중에 되면은 좀 헷갈리니까. 알라야 의식이 기억 의식이에요. 저장 의식. 그래서 인간의 제일 심층부에 뭐가 있냐, 의식이 뭐가 있냐고 하면 기억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야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주 쓸 거예요. 알라야.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서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네, 고백론을 읽다 보면 10장 정도인가 11장 정도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 해명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기억, 지각, 기대. 기억은 뭔지 알죠? 옛날 거 기억하는 거. 지각은 현재.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서 시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기억이 있으니까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붕괴됐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이러면은 집을 못 찾아가죠. 아니, 이렇게 되물어보자. 조선조 시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고조선은 어디에 있어요? 달마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붕괴된다. 그나마 서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중세의 신학자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을 해야 과거가 있다. 기대를 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뭔가를 해야 돼. 지각을 해야 현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봤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냐? 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과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주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원의 저 앞에 잣나무. 이 잣나무는 현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하니까 편하잖아. 편하잖아. 이럴 때 불교를,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써먹으면 좋다라는 거야, 도구로. 근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불교의 시간론은 이미 시다르타 때부터 깊다고요. 아주 깊어요. 우리가 뭐를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방송, 이번 주 방송 이거 말고 다음 주 방송 기대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 가지고 자세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개 중에서 기억, 지각, 기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느낌에. 지각?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건 뭘 알아채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지은 책이잖아요. 이게 책이야. 내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아, 이거 내 책 여기 왜 있지? 이럴 수 있잖아. 이거 지각 맞죠?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기억이 깔려 있어요. 순수한 지각이라는 걸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 길거리에 친구 만나잖아. 너네? 웬일이야? 지각했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 기억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가 누군지 아는 거야. 지각마저도 기억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기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생일 때, 내가 그 친구 생일 때 엄청나게 사줬어. 물론 나중에 내 생일을 위한 보험으로 사준 건 아니지만 내 생일도 또 어김없이 다가와. 그러면 슬슬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기대를 하겠지. 생일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도 이 기대에도 과거에 대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서양에서든 동서양 할 거 없이요. 우리가 현재 지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현재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지 말자고요. 길 가다가, 예를 들면은 장식이 바뀌었네? 그것도 뭐예요? 의자가 바뀌었네, 카페가. 주인이 바뀌었네? 지각하잖아. 바뀐 주인도 지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평가를 내리려면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일주일 전에 왔었던 카페.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변했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점원한테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볼 때 있죠. 너 오늘 기분 나쁘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았을 때 얼굴 표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을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서양 철학의 논리를 보면 과거랑 기억이 더 중심이 돼 있어요. 100%.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도 그렇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생일날을 기대한다던가. 그래서 아까 조주 스님이 정원의 잣나무라고 현재를 가르쳤을 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놨더니 동서철학이 드디어 소통을 했다. 헛소리 하지 말아요. 서양 철학은 이 불교 전통을 못 따라와요. 아직도. 굉장히 라디칼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라야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알라야, 히말라야. 우리한테 알라야식이 있다. 알라야식을 끊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알라야 안에 이 저장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 이것들이 내 삶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요 알라야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저장되어 있는 이런 거에 나쁜 것들 투성인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아버지랑 부모님이 가부장적인 사람이면 여성 혐오를 배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안에 오만 가지 것들이 있어. 좋은 기억도 나빠요. 왜 좋은 기억도 나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강화되면, 그때만 생각하면, 신혼여행 때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지금 부부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왜 그때처럼 키스 안 해줘? 이상한 거죠, 그게. 과거에 좋았던 기억마저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모든 집착의 근원이 알라야에 있다. 이걸 끊어야 된다. 여기서 모든 분별도 나온대요. 히말라야 산이 있잖아요. 8,000m급에. 히말라야의 맨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전 죽기 전에. 어떤 산의 모양일까? 눈 덮여 있잖아,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 그리고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눈이라는 건 과거에 온 거잖아. 얼고 오는 거지. 옛날에 알라야, 히말라야, 설장산.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설장산이라 불렀어요. 그래, 옛날에 한문 경전을 보면 요거를 끊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저장, 과거. 예.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아. 방금 읽었었던 거, 짧으니까 화두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서쪽에서 왔다 그래서 설의 이렇게 한자로는 그냥 그래. 달마 설의 이런다고. 서쪽에서 이쪽으로 온 뜻은 뭐냐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원 앞에 뭐라고? 잣나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주록에 보면 에피소드가 더 길어. 대개 스승들이 제자가 이 질문을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잖아. 우리 이거 다시 보세요. 그런데 저 질문을 하자마자 제자가 다시 질문한 구절이 있어요, 사실. 조주록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문관이라는 책은 무문이라는 스님이 기존에 있었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선문답을 48개로 셀렉션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각자 48개 각자의 화두도 가급적 셀렉션을 해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딱 얘기하니까 스님도 앞 스승과 제자 사이 반복됐던 관계에서 저런 식으로 대답한 걸 알아. 그래서 뭐라고 대응하냐면 이렇게 대응해요. 아유, 그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대상 가지고 대답하지 말고요. 그때 조주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질문해. 그 제자가 이제는 대답을 듣겠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조주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거야. 들 앞에 잣나무. 원래 이것까지는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무문스님이. 재미가 없잖아. 밋밋하잖아. 알아요. 제자도 알아. 뭐 앞에 있는 동백꽃 가리키기도 하고 앞에 있는 개나리 가리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눈 내리면 앞에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를 가르쳐야 되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잖아. 현재를 가리키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눈앞에 잠자리. 이것도 대답이 되는 거야. 도식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도 짜증이 난 거야. 제발 앞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진짜 진지하고 대답을 기대를 한 거죠. 그랬더니 똑같이 웃으면서 들 앞에 잣나무. 확 치고 싶은 제자는 애초에 모르죠. 지금 지금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눈앞에, 뜰 앞에, 눈앞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 현재요. 어제 했던 걸 기억하면서 만나는 현재 말고 비유를 하나 드릴까요?
전설적인 건데, 대개는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기억에 사로잡혀 있고 알라야식에 지배당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첫눈에 누군가한테 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옛날 온갖 가지 기억과 통계를 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남자, 이거는 쓰레기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내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첫눈에 반한 거야. 이 사람이다. 오늘 이 사람이랑 이렇게 헤어지면 끝난다. 그때가 현재예요. 그때가 현재야. 이해되죠? 기대를 했나요? 과거의 기억이 작용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현재를 지각한다고 하면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사람 만났네? 괜찮네? 괜찮네?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식별이 되죠? 10번째 만나도 매일 현재에 만나는 거야. 매주 만난다고 해봐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만나고. 첫눈에 반하나요? 갈수록 어때요? 갈수록 그 사람은 내 기억에 사로잡혀서 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첫눈에 반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죠. 벚꽃이 있네?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벚꽃에 멈추는 거야. 딱! 옛날에는 벚꽃 좋은지 몰랐고 왜 사람들이 벚꽃을 보고 좋아할까? 이런 걸 몰랐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유일한 진리가 유유상종이라고.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서 멈출 수 있다면 이제 자신이 나이 들어간가, 자신이 죽어감들, 자신의 무상함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들은요, 벚꽃 밑에서 벚꽃 흔들면서 아주 그냥 야만스럽게 뛰어다니고 깍깍깍깍 짐승처럼 뛰어다닌다고. 벚꽃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이가 들면 이해되시죠? 그게 보이잖아. 그 어느 날 옛날에는 그냥 또 벚꽃 피고 지는구나. 그냥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 근데 어느 날은 멈췄는데 벚꽃이 확 휘날려. 정신없이. 그때 우리는 현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행 갔을 때도 현재를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거야. 가면 새로운 풍경이 딱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질 때 있죠. 왜 이해되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막 여기서 서울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에펠탑 옆에 빵집 좋은 데가 있다. 거기 가자. 이거는 기대하고 기억에 따라서 간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런 데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소개도 안 받았던 곳이 나한테 열린다. 그때가 현재라고. 현재가 많이 열리지 않아요. 의외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현재에 쓴다라는 거, 현재에 있다라는 거. 나 혼자 힘으로도 힘들 것 같아. 첫눈에 반한 근사한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풍경과 만나는 것. 무료하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숲길을 지나다가 코너를 딱 도는 순간 갑자기 폭포가 퍽 하고 열려 있을 때라든가. 이해되시죠? 현재. 현재의 강력함은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기대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져. 힘이 없어져. 그냥 현재로만. 이게 아마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현재에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하루 중에 몇 번 현재에 살까? 잘 못 살아요. 어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거나 뭐 하면은 기억대로 움직이잖아. 패턴대로. 친구 만나도 처음 그 친구 만났을 때 설렘이 있나? 없어요. 그냥 약간의 현재는 있는데 대부분이 어제 봤던 내 친구, 다음에 볼 내 친구, 또 만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돌아보면 처음에 어떤 어머니라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간호사가 아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 느낌, 그게 현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이 현재야.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오늘 만났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식으로 헤어지면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도 알리지 못하고 이러면 영원히 이 순간은 안 온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현재.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이. 옛날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기억나세요? 그건 지금 봐도 불후의 명작이에요. 왜 불후의 명작이냐면 지금처럼 자본주의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면 기를수록 아이들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시대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모들도 못됐다고요, 되게.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해. 중간에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오늘 행복해야 되잖아. 오늘 행복해야 되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제일 확실한 윤리적 지침이에요. 오늘 행복하잖아. 오늘 행복을 취하는 사람은 내일 되면 그 내일이 오늘이잖아. 또 행복한 거예요. 또 행복하려고 그래. 반면 오늘은 희생해야 돼. 오늘 고생해야 내일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가르쳐요. 국가는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 선생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외국인을 만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렇게 배워도 평생 죽을 때까지 외국인 못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말도 필요 없고. 그래서 내일주의자들이 있어. 내일주의자들은 내일이 중요해. 오늘은 갈아야 돼. 갈아가지고 재료로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으면 여기서는 기대를 하겠지. 나 힘들지만 내일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내일이 됐다? 그러면 이게 오늘이다. 또 가라. 여기서 또 고생해. 그러면 이쪽이 내일이잖아. 내일은 행복할 거야. 내일이 또 됐다? 오늘이다?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러다가. 평생 행복하지 않아. 머릿속에 행복의 꿈만 꾼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논리로 극한까지 간 게 기독교의 논리야. 지금 힘들어야 된다. 고행해야 된다. 천국에 가면 보상받는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써서 썼잖아요. 고도를 기다린다. 고도 안 오거든? 사무엘 베케트도 인문학자니까. 네. 오늘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원에 잣나무. 잣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뭐면 돼? 뭐면 되죠? 밥그릇, 커피잔. 다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라면. 현재를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무문 스님이 코멘트를 하나 다는 게 있어요. 요것도 무문 스님의 이야기인데 요거 조금 도움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조주가 대답한 것을 무문 스님이 요 정원의 잣나무 여기 앞에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신 거예요. 조주가 대답한 것을 자신에게 사무치게 알 수만 있다면, 과거에도 석가는 없고 미래에도 미륵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된 거야.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이 앞에서 사무치게 현재를 느끼게 되면 이해되시죠?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주인이잖아요. 노예나 주인 아닌 사람의 속성이 뭐겠어요? 돈도 쫓기고 미래도 걱정되고 하니까 영화도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 조금 이따 공과금 내야 될 일,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에 서야 된다고. 여기에 그냥 쓰면 돼. 쓰면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저 과거에 있는 석가나 저 미래에 있다는 미륵이 보이겠냐고요. 내가 내 앞에서 벚꽃을 볼 때 석가가 보이겠어요? 어머니가 보이겠어? 아버지가 보이겠어? 애인이 보이겠어? 내가 보는 거야, 현재를 살면은. 그러니까 무문스님도 잘 안 거지. 진짜 이 현재에 살아가고, 이 현재라는 게 영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벚꽃 지는 것과 같아 무상해.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서 돌봐줘야 된다고. 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서야 된다. 나한테 사무치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거기에 서면 꽃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쩌면요 산사에서 어떤 스님이 너무나 예쁜 꽃을 동자 스님이 보고 있으면 옆에 오는 큰 스님이 오는지도 모른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다. 그 큰 스님의 동자승 발로 차요? 야, 이 새끼야 나왔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럴까? 피해야지. 왜냐하면 그 순간 동자 스님은 주인이고 부처니까. 사뿐, 사뿐, 사뿐. 서양은 과거에 많이 지배돼요. 과거의 나쁜 면에 지배되는 거를 끊으려고 프로이트, 락강, 정신분석학이 있고 좋은 기억을 쌓는다? 그걸로 행복해지진 않아요. 좋은 기억에 집착하면 계속 힘드니까. 그런데 불교는 목숨 걸고 현재에 쓰려고 노력을 했던 종교라. 그러니까 과거에 달마가 오디 말디 뭔 상관이야.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정원의 잣나무, 벚꽃, 아니면 심지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자, 심각하죠. 조주 스님의 화두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정전백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요? 라고 묻자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뜰 앞에 잣나무. 스님, 바깥 대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다.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화두예요. 현재에 쓰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주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첫걸음 같은 건 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 앞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현재를 열어놓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